안녕하세요. 파송관제는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법연수원 2020년 7월 발행 법원 실무제어 민사집행 1권에서 5권 중 도움될 만한 내용을 발췌해서 한번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낸 게 1권 집행총론의 225쪽에 요거 지금 5권 있죠? 1, 2, 3, 4, 5 밑에부터 1권입니다. 1, 2, 3, 4, 5 로마 숫자로 되어 있죠? 이 중에 이제 1권이 집행총론이거든요. 이 집행총론 중에 제가 좀 이게 볼만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약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225쪽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표가 확정되었고 이후 개인회생 절차가 채무자가 납입을 하던 중 경제적 사정으로 중단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는 위채권에 대해서 이미 소멸되었거나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파산 절차에서 이제 대입을 하면 이렇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이제 개인 파산 채권자표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부인을 통해서. 근데 이후에 파산 채무자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뭐 면책 불허가 아니면 면책을 취하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사실은. 채권 시부인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면책을 전제로 재판상 화해를 하거나 뭔가 매각이 되거나,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는 이런 거를 개인 채권자표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거의 다 면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이런 일이 완주율이 50%가 안 되니까 뭐 일부 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요즘은 몰라도 예전 5년 시절에는 50%도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제표가 그리고 또 이행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표가 확정 판결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게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볼게요. 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판결도 아닌데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개인회생 채권자 표에 원금하고 이자가 딱 기재되면 그걸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엄청난 규정이죠. 근데 여기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확정 판결의 효력, 기판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개인회생 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 더 이상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마라, 여기에 기재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다.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니까요. 채무자로서는 별개의 소송 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아, 이거 잘못 확정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요. 채권자는 1000만원이 들어오는데 내가 기억을 해보니까 예전에 500만원 갚은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만약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수정할 수 있죠. 근데 이미 그걸 깜빡하고 1000만원으로 확정되고 중간중간에 있다가 한 10번 정도 넣다가 중단됐어요. 근데 채권자는 요때다 싶어서 1000만원 채권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때 내가 분명히 저거 500만원 빼니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개인회생 채권자 조사확정 재판이 신청되고 개인회생 조사확정 재판이 있었으나 개인회생 채권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가 제소기간 안에 제소되지 아니하여 607조 제2항에 의해 재판이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의도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간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결국 확정된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개인회생 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소에 있어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이소송의 심리에서는 개인회생 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국은 청구이소를 제기해라. 청구이소가 우리나라 법 이 청구이소의 그 예전부터였던 특징이죠. 지급명령, 그 잘못된 지급명령 확정됐을 때 청구이소. 그 다음에 변제를 했다. 확정 판결 후에 청구이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판력이 없는 재판,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급명령이죠. 그 다음에 이런 개인회생 채권자표. 원래는 변론 종결 이유 아니면 파산 선고 이유, 그 채권자표 확정 이유의 사유만 다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판력이 없는 거는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게 이 지급명령과 관련된 판례에서도 이 판결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판력이 없는 그게 대표적인 게 기억하실 게 지급명령, 그 다음에 채권자표,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 채권자표, 일반 회생채권자표, 이 도산과 관련된 채권자표. 기판력이 없다 그랬죠. 불가쟁력 효력, 내부적 효력이 그치기 때문에 이 청구이소를 다툴 때 시간적 상관없이 모든 불성립, 소멸, 뭐 허위 채권이다, 뭐 그걸 다 청구이소를 주장하는 채무자는 다 열심히 주장해서 입증하면 재판부는 다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에 심리 제대로 안 하고 판단 안 하면 이제 상소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첫 시간에 한 거하고 비슷하죠. 아, 웬만하면 청구이소로 가야 되겠구나. 청구이소가 어렵지만 청구이소가 상당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사실은 민사집행법의 최고봉이죠. 청구이소, 배당이소, 제3자이소. 제3자이소는 뭐 실무상 유체동산 거기에만 하지 제3자이소는 뭐 많이 이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청구이소는 엄청나게 이용되죠. 청구이소, 배당이소. 이거는 거의 뭐 진짜 밥 먹듯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는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거를 이제 열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5건 소개해드린 거 있죠. 그걸 보든 아니면 뭐 다른 집행법 교과서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봐서 배당이소하고 청구이소는 정말 진짜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대해서 불성립이나 소멸을 다툴 때 청구이소를 다투고 시간적 제한도 없구나. 그 이유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기판력이 없는 거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지급명령이다. 이 지급명령이 변제했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 지급명령이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정될 수 있죠. 뭐 하는 순간에 받았는데 에이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아니면 누가 식구가 배우자가 받아놨다가 아니 애들이 받아놨다가 그냥 깜빡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거 큰일 났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이소로 되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